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제2부 깨어있는 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2부 깨어있는 밤. 방석호는 대부리한테 등불을 건네주고 허리춤에서 돈꾸러미를 꺼냈다. 밖에 뭐유? 접대 양진사한테 받은 수문양이요. 이걸 왜 나를 주시로? 노자에 보태 쓰라니까. 돈이라면 걱정 말아요. 정리로 주는 거니까 받아. 놓으세요. 내 걱정은 마시고요. 허허 이 사람, 내 정리를 그렇게 외면할 텐가? 그러면서 방석호는 돈꾸러미를 한사코 마다하는 대부리의 허리춤에 찔러 주었다. 그러고 나서 두 팔을 벌려 대부리를 힘껏 껴안더니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여. 친동생을 얻은 기분이었는데 작별을 허전히 마음이 칠할 같네 하고 끈끈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금배의 돛이 올라가고 있었다. 어두운 밤에 펼쳐지는 소금배의 돛이 하늘을 덮었다. 대부리는 등불을 들고 서둘러 세곡선으로 건너왔다. 그가 세곡선으로 건너오자 등짐꾼들이 널판지를 거두고 두 배를 묶었던 밧줄을 끊었다. 소금배가 서서히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방석호가 손을 흔들었다. 소금배는 마치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다. 대부리의 세곡선에 덩그렇게 혼자 남아 등불을 들고 서서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소금배를 지켜보았다. 소금배를 향해 등불을 흔들었다. 잠시 후에 소금배는 하늘로 들어가 버린 듯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어둠과 정적만이 바짝 대부리를 향해 죄어들었다. 그는 등불로 세곡선의 곡식 가마니들을 비춰보았다.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 많은 곡식을 나눠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 건너 구진나루 쪽에서 첫 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대부리는 세곡선 위에 아무렇게나 치워놓은 마름장들을 선실 밑으로 차곡차곡 집어넣었다. 그리고 세곡을 비워 빈 가마니를 몇 장 추려 한 곳에 모았다. 선실 입구로 내려가 마름장에 불을 붙이자니 가슴이 절극공이질 하듯 쿵덕쿵덕 뛰었다. 그는 등에 종이를 찢고 마름에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선실 안에 불이 확 붙었다. 대부리는 선실 안이 불무덤이 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가판 위로 나와 고물 쪽으로 물러섰다. 선실의 불길이 밖으로 기어나와 뱀의 혀처럼 널름거리다가 빈 가마니에 엉겨붙었다. 삽시간의 불길이 무섭게 솟구쳤다. 배 위에 몰아붙여 놓은 마름덩이에 불이 붙자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대부리는 새끼네 쪽을 향해 풍덩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사지가 뻐근하도록 헤엄을 쳐 나갔다. 미루나무 숲 가까이 헤엄을 쳐 나와 뒤를 돌아보았더니 배에서 치솟은 불길이 온통 영산강을 뒤덮고 있었다. 대부리는 지체하지 않고 물에 젖은 몸을 이끌고 휘청휘청 새끼내로 접어드는 갈대밭 둔덕을 타고 뛰었다. 뛰면서 넘어지면서 숨을 헐떡이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불길은 새끼내까지도 비쳤다. 그는 어떻게 해서 새끼내 말바운의 주막까지 왔는지 몰랐다. 헐떡거리며 방에 들어가 괴나리 못짐을 풀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고 숨을 돌리기 위해 벌렁 누워있는데 말바우 어미의 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났다. 말바우 어미가 잠을 자지 않고 대부리를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큰 대자로 누워서 숨을 돌린 대부리는 새벽닭이 두 번째 회를 치는 소리를 듣고 괴나리 보찜을 걸머쥐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말바운의 방 토마루로 가서 헛기침을 하였다. 말바운의 방문이 지그시 열리며 말바우 어미가 얼굴을 내밀었다. 손짓을 하자 미리 싸놓은 큰 보퉁이를 양손에 힘겹게 들고 밖으로 나왔다. 대부리가 보퉁이를 받아들고 빨리 집을 나가자고 턱짓을 하였다. 말바우 어미가 돈단을 내려간 뒤 대부리는 잠시 형수가 잠든 방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배에서 방석호가 쑤셔 박아준 돈꿰미를 문턱 아래 놓고 돌아섰다. 용산강에 무슨 불이요? 강에 무슨 불이 났을까? 대부리가 돈단을 내려오자 말바우 어미가 불길이 치솟고 있는 구진나루 쪽을 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곧 날이 새겠구만. 서둘러 갑시다.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의 묻는 말에는 대꾸를 하지 않고 앞서 계산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려고? 계산으로 들어가? 말바우 어미는 대부리가 영산포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엉뚱한 계산으로 발길을 돌리자 놀라는 목소리로 물었다. 계산을 넘어서 진풀이에서 강을 건너야겠어요. 대부리는 지금쯤 세곡선이 불탄 것에 선창이 발칵 뒤집혔을 터이라 되도록 선창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았다. 강에서 뭔 불이 저렇게 무섭게 타오를까? 말바우 어미는 대부리를 따라오면서 자꾸만 강 쪽을 보며 혼잣말처럼 뇌까렸다. 그들은 논둑을 지나 계산의 가파른 고갯길로 접어들었다. 미명의 마지막 어둠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강에서 치솟는 불길로 하늘이 붉어 보였다. 대부리는 문득 작년 가을 웅보 형님의 절친했던 친구 김치근의 관을 메고 계산의 가파른 고개를 추어 오르던 생각이 머릿속에서 부스럭거리자 걸음을 멈추어 섰다. 그리고 어둠 속에 깊이 잠든 새끼네를 내려다보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목을대가 뜨거워졌다. 그들 세 식구가 새끼네의 자리를 잡은 지 기껏 1년 남짓밖에 안 되었으나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계산을 넘어 진포리에 이르자 희번하게 강물이 흘러오는 쪽부터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슬을 털며 나루터로 갔다. 2개의 큰 보퉁이 중에서 무거운 것은 대부리가 들었고 덩치만 컸지 이부리며 옷가지를 싸서 가벼운 보퉁이는 말바우 어미가 머리에 이었다. 살림을 나가는 것도 아닌데 웬 보퉁이가 이렇게 무거워요? 대부리가 보퉁이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꿔들며 물었다. 어디를 가든 2 사람 덮고 잘 입으려고 끓여 먹을 솥은 있어야 할 거 아닌감. 밥그릇 좀 챙기고 간장, 고추장 조금씩 챙겨서 무거운가 보구만. 그러면서 말바우 어미는 갑자기 말바우 생각이 나는지 질금질금 눈물바람을 하였다.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와 함께 새끼네를 떠나고 있는 것이 잘한 짓인지 아니면 미친 짓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말바우 어미가 짐스럽다는 생각은 담배 씨만큼도 없었으며 되레 어쩐지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나루터에 당도하자 안개가 강 위에 자욱하게 깔려 스멀스멀 강변 갈대밭으로 기어 올라왔다. 바람에 안개가 출렁일 때마다 영산강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꼭두 새벽이라 아직 사공이 나와 있지 않았다. 대부리는 사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사공 없이 노를 저을 양으로 팽나무 뿌리에 묶여있는 나룻배 가까이에 가보았으나 노가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마을 안쪽 물레방앗간 옆에 옴딱지처럼 붙어있는 움막까지 갔다. 물레방앗간 옆 움막에 절뚝발이 늙은 사공이 딸이라고 해도 고지 들을 수 있을 만큼 젊으나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지난 여름 대부리네 식구들이 보감사로 돌림병 피접을 갔다 오면서 대부리가 그 젊은 사공의 아내한테 늙은 시아버지하고 단둘이 사시오? 하고 물었다가 코청을 뗀 적이 있었다. 움막 옆에서 사공을 부르자 늙은 사공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듯 눈곱자기를 뜯으며 절뚝거리고 나왔다. 그는 왜 찾느냐고 묻지도 않고 노를 어깨에 메고 대부리를 앞서 나루터로 쩔레쩔레 걸어갔다. 안개가 자욱하게 찐 걸 보니 오늘 날씨 한번 좋겠다. 늙은 사공은 안개가 무릎 밑에서 늘름거리는 것을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안개 때문에 또 여우가 강에 빠졌을 게라고 하였다. 새벽녘에 회진나루 구부에서 여수가 울어싸더구만. 늙은 사공은 대부리가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의 말로는 영산강에 안개가 짙게 끼는 날 새벽에는 계산의 여우들이 강인지 들판인지를 구별 못하고 안개 속을 헤매다가 강물에 빠져버린다고 하였다. 사람의 혼을 빼는 여수라도 안개언 티는 꼼짝 못하거든. 노를 저으면서도 늙은 사공은 여우가 안개 낀 영산강에 빠져 죽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대부리와 말바우 어미는 듣고만 있었다. 강물을 거슬러 회진나루에 내렸을 때는 완연히 날이 밝았다. 날이 밝았으나 안개는 여전히 강을 덮은 채 스멀스멀 강변 갈대숲으로 기어올랐다. 대부리와 말바우 어미가 회진나루에 내려 지난 여름 돌림병 피접을 했던 보감사로 들어가는 들판을 무질려 가려는데 큰 길 쪽에 희끗희끗 나졸들
대여섯 명이 나루 쪽으로 오고 있었다. 대부리는 운수불길하여 잡방나졸들과 맞부딪히기라도 한다면 낭패일 듯 싶어 발걸음을 돌렸다. 빠른 걸음으로 숲정이 모퉁이를 돌자 김치근의 어머니가 고부간에 살고 있는 단골집이 나왔다. 그냥 지나치려다 생각하니 김치근의 어머니한테라도 그가 새끼네를 떠난다는 것을 알려놓아야 집에서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 싶어 걸음을 멈추어 섰다. 만시님이 된 김치근 형님 어머니가 사는 집인데 한번 들어가 볼거라오? 대부리가 말바우 어미한테 묻자 그녀는 그냥 머무적거리고만 있었다. 김치근 어머니가 혼이 나가 혼자서 강을 건너 예까지 왔을 때 새끼네 남자들이 그녀를 찾아왔던 것이 엊그제 일 같았다. 우리가 함께 떠난다는 말을 알려줘야 집에서 우리들 걱정을 안 할 거 아니오. 그래야 말바우도 외할머니가 데려갈 것이고.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한테 말하고 성큼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자지러졌다. 대부리는 큰 보퉁이를 든 채 마당 한가운데 섰고 말바우 어미는 이불 보퉁이를 이고 사립장문 밖에서 머무적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부엌에서 김치근 아내가 물 묻은 손을 머리에 닦으며 지싯지싯 마당으로 내려오다가 대부리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어머니, 나와보셔요. 김치근의 아내는 큰 방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친 뒤 보퉁이를 이고 서 있는 말바부 어미한테로 미끄러져 갔다. 김치근의 어머니가 나와서 반색을 하였다. 그들 고부는 대부리와 말바우 어미가 큰 보퉁이를 이고 들고 새벽에 불쑥 들어닥치자 새끼네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싶어 어리둥절하였다. 신수가 좋아 보이시는구먼요. 대부리는 보퉁이를 내려놓고 김치근의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한동안 혼을 빼고 알아 누워 있을 때의 얼빠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아들 잃은 슬픔도 잊은 듯 싶었다. 방에는 큰 해바라기 종이꽃이 벽마다 붙어 있었고 쾌자며 징, 곶갈, 전립이 말뚝과 횃대에 걸려 있었다. 아랫목에서 갓난아이가 발을 바둥거리며 울어댔다. 치근이 아들놈이여. 손지놈 푸적으로 사는구만. 김치근 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만시님이 된 뒤로 신수가 좋아 보이네요. 말바우 어미도 대부리가 하던 대로 인사치레를 하였다. 새끼네 난리가 났담소. 김치근이 어머니가 손자를 팔에 안고 사례질 하듯 까불어대며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억울하게 2명을 쓴 거지요. 하고 대부리가 말하자 김치근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눈처럼 맑은 목자를 굴려 대부리와 말바우 어미를 한동안 쑤석여 뜯어보더니 내가 꿈을 꾸었는디 좋게 되었어. 새끼네 사람들이 춤을 춤시로 영산강을 건너갔어. 하고 혼잣말처럼 천정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께서는요, 새끼네 사람들이 끌려간 것도 꿈에서 봤다고 하시더란 말이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원. 김치근의 아내가 옆에 앉은 말바우 어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새끼네 사람들이 언제 강을 건너갔어요?
대부리가 물었다. 꿈에서 봤다니께. 그러니 곧 집으로 올 거요. 김치근의 어머니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금 전처럼 눈동자를 휘굴려가며 대부리와 말바우 어미의 얼굴을 되작거려 살폈다. 형수는 무엇을 낳았다요? 시어머니가 두 사람의 얼굴을 오랫동안 가까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무안스러웠는지 김치근 아내가 대부리에게 물었다. 아들을 점지해 주십사 하고 삼신할매한테 지성으로 빌었었더니만 딸을 낳았답니다요. 대부리는 김치근 아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고 나서 그를 오랫동안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 김치근 어머니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대부리 쪽에서 먼저 눈을 내려버렸다. 그는 김치근 어머니와 마주보기가 무서웠다. 마주보고 있자면 이상하게도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의 혼이 김치근 어머니한테 빨려 들어가 버릴 것만 같았다. 김치근 어머니 눈을 마주보고 있자면 꼭 죽은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섬쩍지근한 무서움에 휘감기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이 어디를 가는겨? 김치근 어머니가 그들 두 사람한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며 다시 물었다. 그때 아기가 다시 자지러지게 울었고 김치근 아내가 시어머니의 품에서 아기를 받아 젖꼭지를 물렸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어야 혀. 대부리 혼자 가도록 혀. 그러면 백인지상이 될 거여. 김치근 어머니의 그 말에 대부리는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푸시시 웃을 따름이었고 말바우 어미는 눈들 곳을 몰라 하였다. 근데 백인지상이 뭐해라요? 대부리가 여전히 푸시시 웃는 얼굴로 한사코 김치근이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물었다. 백 사람을 거느릴 사람이 된다는 거여. 선창에서 목대잡이 노릇할 때 등짐꾼들을 쥐락펴락 해봤지라우. 등짐꾼들이 아니여. 창이나 칼을 든 사람들이란 말이여. 김치근 어머니의 그 말에 대부리는 웃는 얼굴을 지우고 정색을 하며 고개를 들었다. 창이나 칼을 든 사람들이라고요? 그려, 내 눈에 많이 보여. 창 든 사람 여럿이 대부리를 둘러싸고 있어. 그러니 아무데라도 혼자서 가야 혀. 여자하고 같이 가면 되레 그 창에 찔리고 말 거야. 내 눈에 다 보여. 어찌 그름 되어갖고 두 사람이 새벽에 강을 건너왔는지 환히 보인단 말이여. 그러니 함꾼에 가지 말고 헤어져서 대부리 혼자만 가. 남쪽만 아니고 동북쪽 어디든지 다 좋아. 깊은 산속에 창든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배이고 대처 땅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다 배는구만. 김치근 어머니는 마치 대부리의 앞날을 손금 들여다보듯 환히 내다보는 것처럼 말했다. 잠시 후에 김치근 아내가 아침 밥상을 들여왔으나 김치근 어머니의 말에 얼이 빠져있는 말바우 어미는 숟갈을 들었다가는 그냥 놓아버렸다. 김치근 고부는
회진으로 건너온 뒤 먹고 사는 것이 풀렸음인지 잡곡밥을 지어 그릇마다 무춤하게 담아내놨다. 김치근 아내가 말바우 어미한테 숟갈을 다시 쥐어주며 몇 숟갈 더 뜨라고 권했지만 말바우 어미는 갑자기 얼굴이 백납이 되어 고개를 가로저으며 물러앉았다. 내 말대로 혀. 둘이는 배필이 못 되는겨. 대부리 배필은 북쪽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내 눈에 환히 보여. 대부리는 북쪽에 있는 배필을 10년 뒤에야 만나게 될겨. 김치근 어머니는 밥을 먹으면서까지 계속 두 사람을 나무람하듯 말했다. 아이고, 어머니도 참 10년 후면 아득하잖아요. 옆에 있던 김치근 아내가 시어머니를 향해 밉지 않게 눈을 흘겼다. 사람 힘으로는 안 돼야. 10년을 기다려야 만나게끔 되어 있는 걸 어쩔 거냐? 대부리는 웃고만 있었다. 확실히 김치근 어머니가 달라졌다. 그녀는 상대편의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에 씹히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대부리의 기분도 약간 뜨악해졌다. 생각 같아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말바우 어미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 문 밖에서 찜찜한 얼굴로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대부리 때문에 끌려 들어오다시피 하여 차마 못 들을 소리를 듣게 된 것이 아닌가.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의 겸연쩍어하는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는 터라 서둘러 김치근이네 집을 나왔다. 그는 나졸들과 부닥치거나 말거나 우선 말바우 어미의 얄궂게 꼬인 마음부터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큰 길을 가로질러 아기 소나무들이 촘촘히 박힌 황토산 등성이 길로 추어 올랐다. 그는 북쪽 하늘을 가늠하여 걸었다. 그러나 대부리는 말바우 어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이불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대부리 뒤를 바짝 따라오면서도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꽤 오랫동안 명주실처럼 질기게 가로놓여 있었다. 대부리가 주모 말바우 어미와 함께 새끼네를 떠나온 지도 이러구러 1년이 지났다. 그들 둘이서 새끼네를 떠날 때 계산 양지 쪽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장성 백양사 입구 사거리 야트마한 모퉁이에 불붙은 듯한 꽃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백암산 7 골짜기에서 드밀고 내려온 봄바람에 진달래꽃들이 시세워 흔들거렸다. 대부리와 주모 말바우 어미는 장성 사거리에서 개딱지 같은 움막을 치고 주막을 냈다. 그동안 말바우 어미가 친정에 갔다 오는 길에 새끼네 사람들이 관가에서 풀려나왔다는 소식도 들었다. 말바우 어미가 듣고 온 이야기로는 대부리와 방석호가 세곡선에 불을 지르고 떠나온 뒤 한 달 후에야 죄에 풀려났다고 했으며 관가에서는
방석호와 대부리를 찾느라 눈에 불을 켜고 있다라고 하였다. 처음에 그들은 잠시 법성포 근장을 떠돌름하다가 무장투소람 앞에 인적이 뜸한 고갯길에 주막을 내어 1년 가까이 자리를 잡고 살았으나 무장현 관속들의 들볶임을 견뎌내지 못해 장성 사거리로 옮겨온 거였다. 나졸들이며 포졸, 역졸, 장교, 사령, 면사령, 번농에, 향교, 서원, 수복에, 양반들의 별배 구종 등 어두 귀면은 온갖 졸도들이 곳곳마다 쉬파리 퍼지듯 드글드글 뒤섞여 돌아다니면서 갖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끝내 견뎌내지 못하고 무장 바닥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 것이었다. 장성 사거리로 옮긴 뒤 한동안은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갈제를 넘나드는 길손들이 심심찮게 찾아들어 벌이도 쏠쏠했다. 장성에서 정읍으로 가자면 갈제를 넘어야 했기에 한양이나 전주로 올라가는 남도의 길손들은 대부린의 사거리 주막을 경유해야만 했다. 갈제 바로 코 밑에 색주가를 겸한 주막이 몇 군데 있긴 했지만 그 주막들은 언제나 길손이 넘쳤기 때문에 후미진 사거리의 대부린의 주막에도 이삭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리가 사거리에 주막을 낸 지 두어 달쯤 뒤에는 또 어김없이 장성현의 졸도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들은 밤낮이고 대부린의 주막에 몰려들어 맞전도 안 주고 공수를 퍼마시고는 큰 소리치고 돌아가 버리기 일쑤였다. 성질급한 대부리로서 그들의 행티를 다 받아주자니 오장육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만 같았다. 새끼 내서 도망쳐와 형의 이름으로 바꾸고 숨어 사는 판에 탈이 붙으면 낭패다 싶어 모든 것을 참아냈다. 장성현의 오만 관속들은 냠냠하면 오다가다 대부린의 주막에 들러 술을 퍼마시고 대부리를 놀리거나 말바우 어미한테 수작을 붙이긴 하였다. 처음엔 남매지간인 줄만 알았더니 알고 보니 서방 각시람서? 에이, 술맛 따라자. 아닐세, 난 처음에는 모자지간인 줄 알았다고. 옳거니, 그러니까 낮에는 누님이고 밤에는 옆에 내로구먼. 아, 이것들이 천수를 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못된 것들이 아니여? 풍속을 해치는 것들이로구먼. 그들은 이렇게 대부리와 말바우 어미를 놀렸다. 대부리는 그들한테 놀림을 당할 때마다 말바우 어미를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처음 새끼네를 도망쳐 나오다시피 할 때는 앞뒤 헤아려 봄 없이 보찜을 싸고 대부리를 따라 나섰던 것인데 회진나루에서 김치근 어머니의 말을 들은 뒤부터는 정신을 놓아버린 자신의 처지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짓씹어 삼키곤 하는 터였다. 게다가 한 곳에 오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음하며 고생을 하게 되자 장차 살아갈 일이며 두고 온 말바우 생각에 잠시도 마음 편할 데가 없었다. 대부리는 그런 말바우 어미의 속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몇 번인가 그녀에게 지금이라도 새끼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마음을 떠보았으나
그녀는 이렇다 저렇다 가부간에 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장성현의 관속들이 또 주막에 들이닥쳐서는 느닷없이 주세를 내라고 독촉이었다. 주막이라야 용수만 내걸었을 뿐 개다리 기둥을 받고 건둥건둥 석가래를 얹어 거적을 달아 비바람을 피할 정도였으며 술을 빚을 독 하나 없어 장성 도고에서 몇 뒷박씩 받아다가 잔수를 팔아온 터에 주세를 내지 않으면 관하로 끌고 가서 물고를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었다. 여태껏 그들의 행티를 두 눈 감고 참아낼 수가 있었지만 온종일 술 몇 뒷박씩 팔면서 겨우 두 사람 목구멍 지탱해가고 있는 판에 주세를 내라는 데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도구에서 몇 뒷박씩 받아다가 잔수를 파는디 주세라니요. 대부리는 처음에 사정을 해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리오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어라, 그래서 주세를 못 내겠다고 발을 빼는 거냐? 그런 게 아니오라. 우리 처지에. 잔말 말고 주세를 내겠느냐 못 내겠느냐? 나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처지에 이러지들 마시고 닭배기나 한 사발씩 쭉 드시고 가시지요. 무엇이 어쩌? 이놈이 닭배기 한 사발로 인정을 쓰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그들은 다짜고짜 대부리를 당장 끌고 갈 기세였다. 이것을 보자 말바우 어미가 우르르 달려나오며 주세를 내겠으니 다음에 다시 한번 오라며 사정을 하였다. 대부리가 숨어 사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 관가에 끌려가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주세를 내겠다고? 좋다. 그러면 다음 장날에 다시 오기로 하지. 허나 그때도 못 내면 주목거 좀 끌고 갈 테니 그리 알아? 허허이,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의 원. 대부리가 잠자코 있었더라면 관속들은 그냥 돌아갈 눈치였는데 끝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튕겨내고 땅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 대부리 생각에 이들은 다음 장날에 틀림없이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는 무슨 수로 주세를 낼 것인가 아뜩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주세를 못 나게 될 바에야 사거리를 또 떠나야 할 판세였고 기왕에 떠나자면 화풀이라도 하자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놈아, 너 지금 우리한테 침을 뱉은 것이오? 관속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얼굴이 알밤 빛깔로 반들반들한 관속이 대부리를 찔러보았다. 왜? 침 뱉는 것도 죄가 돼요? 되묻는 대부리의 목소리에 가시가 들어있었다. 아니, 이놈 뭐라? 이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큰 소리요? 알밤 빛깔의 관속이 대부리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러자 대부리는 순식간에 왼팔로 꼭뒤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허구리를 내질렀다. 알밤 빛깔의 관속은 비척거리다 짓불 쓰러지듯 쓰러지고 말았다. 이 개만 또 못한 놈들. 대부리는 잠방이를 벗어 팽개치고 어깨를 펴고 관속들을 노려보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얼핏 외모로 봐서는 기골이 결코 장대해 보이지 않는 그였지만 우통을 홀딱 벗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한가락 하는 것 같이 보였는지 관속들은 성큼 대들지를 못했다.
가난한 백성들을 버러지만큼도 안 생각하는 내 놈들은 벼락을 맞아 뒤질 거여. 대부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관속들을 노려보았다. 추모 말바우에미는 대부리의 성질을 아는지라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걱정이 되어 발발 떨고만 있었다. 아니, 요런 쥐새끼만도 못한 놈이 감히 누구의 명이라고 거역을 하고 큰 소리여? 관속들 중에서 그래도 제법 허우대가 그럴듯해 보이는 죽은 개가 많은 사내가 당장 대부리를 메어 붙일 기세로 팔뚝을 걷고 우르르 달려들었다. 대부리는 쇠말뚝처럼 두 팔로 힘껏 땅을 밟고 서 있다가 상대가 달려들자 날쌔게 몸을 비켜서며 다리를 걷었다. 그 바람에 필사적인 힘으로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던 사내가 퍽 나자빠지고 말았다. 이 광경에 주막으로 올라오는 한 패거리들이 박장대소를 하였다. 대부리가 얼핏 보니 중치막에 전립을 쓴 보부상 차림의 사내들 너댓 명이 쭝긋쭝긋 주막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판을 구경하고 있었다. 대부리의 발에 걸려 보기 좋게 큰 대자로 낮아빠진 허우대 좋은 관속은 잠시 후에 땅을 짚고 일어서더니 다시 우르르 달려들었으나 이번에는 대부리의 발이 옆구리를 걷어차는 바람에 헉 소리를 내며 옆으로 벌렁 뻗고 말았다.